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기술,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이 하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될 일 중에서 아주 죽어라고 하기 싫은 일, 그래서 아주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는 일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설거지가 그렇게 죽어라고 하기 싫답니다. 저는 여태까지 김치를 한 번도 담가본 적이 없는 주부이니 제 살림 실력이 어떤지 짐작이 쉽게 가시죠? 살림 실력이 빵점에 가까우니 사소한 부엌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답니다. 아니, 식구랑 꼴랑 남편과 단둘이서 식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수대에는 왜 이렇게 쌓인 그릇이 많은지, 게다가 여러분도 밥 먹고 나면 약간 식곤증이 있으면서 피곤하잖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설거지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잔뜩 찌푸린 얼굴로 푸파푸파 투덜투덜 하면서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억지로 할 때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억지로 하면 일단 일의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또 억지로 할 때 여러분 기분 좋아서 하시나요? 아닙니다. 억지로 할 때는 기분도 꽝이에요. 왕짜증이죠. 또한 이렇게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실수나 사고도 빈번히 발생해서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나만 손해인 셈입니다. 네, 억지로 하는 것에서 기꺼이 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혼자 성찰해서 바꾼 게 아니고 저에게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나이 43살에 파킨슨 병 진단을 받은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김혜남 씨가 15년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쓴 책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밌는 이유를 읽고 나서 제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방에서 일할 때 저는 라디오를 켜고 일을 하는데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멘트 중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주부에게 건강해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묻자 놀랍게도 어디 멋있는 곳에 여행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설거지 같은 일상적인 일이 하고 싶다라는 답변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를 보면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될 때, 또 삶을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면 하기 싫고 자질구레하게만 느껴졌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아주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축복이고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제가 고통을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또 제게 어떤 심각한 질병의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불평하고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뼛속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을 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꼭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겠지? 그때는 설거지 할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그리울까 생각하니 궁시렁 투덜투덜 대신에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억지로 하던 설거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투덜거리지 않고 기꺼이 하게 되니 속도도 빨라져서 일이 빨리 끝나고 또 하는 동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그릇 깨는 일도 빈도수가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기꺼이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 왕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까지 모두 27명의 왕들 중에 어느 왕에게 가장 호감이 가시나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4대 왕인 세종대왕도 훌륭하시지만 수많은 업적을 내었기에 제2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정조임금이 제게는 가장 가슴에 남는 왕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뒤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아들 정조임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어릴 때 겪은 셈입니다.
아마도 이 트라우마는 정조 임금의 일생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몇 년 전 TV에서 방영한 드라마 영향 때문인지 사랑조차도 애절했던 정조 임금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저는 정조 임금에게 가장 마음이 가 닿습니다. 워낙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인지 정조 임금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와 영화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4년에 개봉한 현빈 주연의 우리나라 영화 영린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정조 임금은 실제로도 영조 말년, 즉 세손, 실제 왕이 아니고 왕위를 물려받을 시기인 세손 시기와 즉위 초기에는 암살 위협과 역모에 시달린 편이라고 하네요. 이 영화는 정조 임금과 그를 둘러싼 암살 음모를 다룬 정통 사극입니다. 왕의 암살을 둘러싸고 살아야 하는 자, 죽여야 하는 자, 살려야 하는 자들의 엇갈린 운명의 24시간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이 영린이잖아요. 이 영린의 뜻은 용의 턱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을 영린이라 그러는데, 이 영린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해서 자기를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영린을 영화 내용에 적용하자면 왕의 치명적인 급소를 건드려서 왕의 노여움을 사서 숙청당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영화 초반에 정조 임금이 대신들에게 예기의 중용 23번째 장에 뭐라고 써있냐고 묻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정조 임금이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 상책에게 예기의 중용 23번째 장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때 신하 상책이 줄줄 외우는 예기의 중용 23번째 장 내용이 바로 기꺼이 하다라는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기였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해 변화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네, 저같이 살림의 초짜인 사람을 일을 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지만, 또 반대로 살림의 달인인 주부님들은 그들 나름대로 매번 반복되는 집안일이 쉽게 실증나기가 쉽죠. 아니, 식사 때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도래하는지 저녁 때가 되어서 주방에 들어서는 주부는 애꿎은 행주를 그냥 싱크대에 던지면서 아이고 때가 또 왔어, 어디 밥 대신 알약 없어 알약? 라고 푸념합니다. 엄마의 할 일, 즉 주업인 밥을 마지못해 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자녀가 고스란히 뒤에서 바라보고 있겠죠. 한편 공부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은 아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몸을 비틀어가며 연필을 책상에 내던지면서 아이고 하필이면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냐? 라고 투덜댑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는 아들의 모습을 본 엄마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위 하나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구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태도냐? 이런 엄마의 꾸지람에 자녀가 어릴 땐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꾹 참겠지만, 등치가 산만해진 청소년 자녀는 얼굴을 잔뜩 구긴 채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자녀는 부모의 말대로 크면 좋으련만 부모의 말대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 한 끼를 준비하더라도 마치 처음 밥을 짓는 것처럼, 또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한다면 가족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가 되겠습니다. 또 한 끼 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 즉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주체가 되고 또 주인이 되어 기꺼이 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운 자녀는 앞으로 자신의 할 일에 대해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화 영린에 나왔던 예기의 중용 23번째 장의 마지막은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지극한 정성을 쏟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주어진 일을 기꺼이 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난 자녀는 부모를 본받아 모든 일을 기꺼이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인 행복의 기술 기꺼이 하기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